네, 안녕하십니까.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김지유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유전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니,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진행하는 이 수업이 필기를 하기에는 되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필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캡처 타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 들으시고 필기를 나중에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필기가 막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어서 차라리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 볼 거는 세포 분열이고요. 세포 분열은 그냥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정말 쉽게 말하면은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과 어떻게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이제부터 살펴보는 거고요. 이 세포 분열과 성장과 같은 말이죠. 이 관계가 어떤 것이 있냐를 다루기도 하는데, 일단 생장이랑 성장이라는 것은 세포가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은 오히려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부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왜냐면은 이 면적보다는 이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크다는 거는 성장을 의미하고 우리가 뭐 키 크는 거라든지 아니 뭐 살이 찌는 거라든지 그런 게 다 이런 분열로 인해서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 세포 분열의 성장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물질 교환 부분인데 이 물질 교환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물질 교환이라는 거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방출시키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표면적과 부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는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세포는 분열하는 거다. 부피가 커지는 거지, 부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표면적이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는 세포 표면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부피보다는 요 짜잘한 부피들, 즉 파이알 제곱보다는 이파이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이 커져야지 물질 교환에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표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1cm, 2cm, 3cm. 표면적은 6, 24, 54 제곱센티미터.
1, 8, 27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6, 3, 2가 됩니다. 맞죠? 이 부피가 표면적보다 커질 때 훨씬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커져요. 얘는 이제 정사각형이라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 한 번에 커지는 양이 세포 안에서는 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 교환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 개로 나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 분의 부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물질 대사에 굉장히 빠르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게 6이죠. 제일 큰 게 6인데 한 변의 길이가 1cm로 제일 작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물질 교환은 제일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염색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염색체는 영어로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크로모썸입니다. 이 영어를 딱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만 두세요.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포 안에 실처럼 그냥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아는 그 다리 네 개인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어, 세포 분열이랑 염색체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유전 물질이 즉 염색체가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이게 복제가 됩니다. 그죠?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반반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뭉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씩 떨어져서 나중에 세포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돼서 이게 처음 모양이랑 같아져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이게 염색체 구조를 보시면은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가 하나가 염색 분체라는 겁니다. 이 홀이 크로모솜, 우리가 아는 염색체고 이 반이 염색 분체인데 염색 분체 이 반반은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얻어요. 그래서 반반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DNA는 우리가 아는 그 유전 물질,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이고, 어,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DNA는 유전자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염색 분체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염색 분체는 얘랑 얘랑 복제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하나씩 얻는 게 아니고 그랑 똑같습니다. 제가 상동 염색체랑 헷갈렸네요. 네, 염색 분체는 양쪽이 달칼코마니처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를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 염색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지 않잖아요. 실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을 잘 보시면 이 단백질 덩어리를 얘가 이렇게 두 번 감고 있어요. 두 번 반인가 감고 있어요. 감고 있고 이 실을 더 보면은 우리가 아는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DNA 이중 나선 구조에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이 포함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어, 물론 단백질을 DNA가 단백질 안에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물론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맞다마는 어, 이런 포함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제가 헷갈렸던 내용인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동 염색체의 경우는 두 개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통칭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죠. 아까 우리가 말한 염색 분체의 경우는 하나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데칼코말처럼 같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둘한테서 하나씩 온 거니까 같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염색체. 여러분 사람 안에는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을까요?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46개 있습니다. 음, 근데 얘네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 염색체 두 개씩 짝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3쌍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음, 사람의 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상염색체는 그냥 남녀한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예요. 22쌍이죠. 44개. 근데 성염색체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좀 달라요. 맞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 XX, XY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려볼게요. XX의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근데 Y가 좀 어떻게 생겼냐면 반쪽짜리로 생겼어요. 위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Y는 약간 이렇게 생겼달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 상염색체 44개 플러스 XX인 거고, 남자도 상염색체 44개 플러스 XY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 무조건 엄마 반, 아빠 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서 이걸 받고, 엄마한테서 이걸 받은 거죠, 여자는. 남자는 아빠한테서 이걸 받고, 엄마한테서 이걸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빠는 두 개 다 줄 수 있는데 엄마는 X밖에 못 줘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별은 아빠한테서 결정된다. 성별은 아빠가 결정하는 거다. 아빠의 염색체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